안녕하세요. 에스크 프로페서 차 14번째 시간.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빛 5번째 시간 할 텐데 오늘이 빛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에서 어떻게 로렌츠 변환으로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바로 상대성 원리 하면서 이게 지난번에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역학과 전자기학이 충돌했다. 다시 말하면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켰죠.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중계에서는 자연 법칙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갈릴레이 변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역학 법칙은 봤더니 바로 상대성 원리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학 법칙은 어땠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을 할 것 같으면 형태가 다르게 됐죠. 그건 왜 그런가?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광속 불변. 광속을 측정하는데 어땠습니까? 속도 덧셈 법칙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역학에서 이 얘기하는 속도 덧셈 법칙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빛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학의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이었는데 파동방정식은 이미 거기에 그 파동의 속도가 있었고 그 속도는 기중계에 따라서 달라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전자기학에 의할 것 같으면 광속 불변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1905년이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속도에 대한 개념 문제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 그림이 바로 뭡니까? 남산이죠. 이 남산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고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가 보면 남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속도가 0입니다. 그렇지만 달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달에서 보면 남산의 속도가 달에서 남산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달에서 본 지구의 속도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시속 3683km입니다. 그럼 이번엔 태양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태양에서 이거는 지구의 공전 속도죠. 이건 얼마냐면 초속 30km고 시속으로 바꿀 것 같으면 10만 8천 km. 이렇게 굉장히 다른 세 개의 속도가 남산의 속도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진짜 남산의 속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답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전부 진짜 속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본 속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지 이제 말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 얘기할 때 바로 그랬죠. 그래서 속도를 표시할 때는 누가 본 무엇의 속도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 덧셈 법칙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죠. 근데 이번에는 빛을 보겠습니다. 이거 레이저를 쐈어요. 이 레이저 빛의 속도, 이 빛은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 우리는 알죠, 빛의 속도로. 자, 내가 레이저 빛을 볼 것 같으면 그 속도가 얼마냐면 초속 30만 k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레이저 빛을 지상에서 내가 쪼인 레이저 빛을 달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초속 30만 km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에 있는 레이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지구에서 본 레이저 그걸 달에서 봐도 똑같이 초속 30만 km다. 그리고 태양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태양에서도 역시 초속 30만 km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남산 얘기할 때는 속도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누가 본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누가 본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다 똑같다. 빛의 속도 아주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되겠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속도 덧셈 법칙이 무엇에서부터 왔습니까? 갈릴레이 변환에서 왔죠. 갈릴레이 변환이란 뭐냐면 어떤 물체의 속도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되죠. 여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얘기하려면 거기다 이렇게 기준계를 하나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의 좌표를 그 기준계의 원점에서부터 재면 아, 요게 X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중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기중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B라는 기중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원점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X'이죠. 이 X하고 X'은 서로 다른데 상관이 없습니다. 기중계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기중계에서 쟀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러면 숫자가 달라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기중계가 B 기중계가 A 기중계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처음 시간을 재기 시작한 때는 축이 일치, 원점이 일치하고 있었다면 우리 뭘 아냐면 요 거리, 두 기중계의 원점 사이의 거리는 VT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X, X 프라임, VT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갈릴레이 변환으로부터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을 구했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됐죠. 그래서 T'분의 X'은 B 기중계에서 잰 속도고 T분의 X는 A 기중계에서 잰 속도고, 저 V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 V는 바로 B 기중계, A 기중계에서 본 B 기중계의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법을 VCA는 A에서 본 C의 속도, VCB는 B에서 본 C의 속도, VBA는 A에서 본 B의 속도다라고 여기다가 바꿔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VCB는 VCA 마이너스 VBA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항을 해가지고 외우기 쉬운 꼴로 VCA는 VCB 더하기 VBA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속도 덧셈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중계가 있는데 비행기가 갔다고 하겠어요. 조금 갔습니다. 비행기가 가면서 어떻습니까? B 기중계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중계도 움직였죠. 그러면 A 기중계에서 간 거리는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중계가 이동한 거리는 V 델타 T가 되겠죠. 델타 T만한 시간 동안에 가면. 그러면 B 기중계에서 간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X 프라임이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데, 속도 덧셈 법칙 VCA는 VCB 더하기 VBA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델타 X에 해당하는 게 그걸 델타 T로 나눈 게 VCA고, 델타 X 프라임에 해당하는 게 VCB고, 그 다음에 V 델타 P가, 델타 T가 이게 바로 VBA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레이저를 쐈다고 하겠어요. 레이저를 쐈을 때도 아까하고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델타 X에 관계되는 게 VCA고, 델타 X 프라임에 관계되는 게 VCB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중계가 움직이는 것이 VBA죠. 그런데 광속에 관한 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VCA가 C고 VCB도 또 C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이 성립하려면 VBA는 0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비기중계는 지금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시 알고 있는 역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자, 여기에 VCA라는 속도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로 구했죠. VCB라는 속도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델타 T 프라임분의 델타 X 프라임으로 구했죠. 그런데 우리 무엇을 아냐면 여기서 델타 X하고 델타 X 프라임을 볼 것 같으면 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요거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델타 X가 델타 X 프라임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건 여기서 분명하죠. 그런데 광속에 관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VCA는 VCB다라고 하는 게 광속 불변이죠. 그러려면 델타 X는 델타 X 프라임보다 분명히 더 큰데 이 속도가 같으려면 델타 T하고 델타 T 프라임이 같아서는 안 되죠. 갈릴레이 변환에서 이걸 같다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갈릴레이 변환을 반드시 수정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을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갈릴레이 변환이 형편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갈릴레이 변환을 우리 새로 제대로 된 것으로 고쳐야지 되겠는데, 광속 불변을 설명하려면 여기 T'은 T와 같다라고 하는 갈릴레이 변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 갈릴레이 변환도 근사적으로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걸 어떤 걸로 고쳐놓느냐면 이렇게 고쳐놓겠어요. 이거 x-vt를 x-베타-ct 이렇게 붙이고, 베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c분의 v입니다. 속력을 광속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베타 c가 바로 v니까 앞에 거하고 똑같이 됐죠. 자, 이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면, 자,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앞에 뭔가 상수를 하나 곱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마, 내가 지금 여기다 붙여준 거, 전체적으로 붙여준 감마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x'은 감마 하고서 x-베타-ct 하는 것은 공간 좌표에 대한 변환이라면, 우리 시간 좌표에 대한 변환도 구해야지 될 텐데, 우리 시간 좌표가 공간 좌표하고 똑같은 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x 대신에 ct 넣고, x 대신에 ct 넣고, ct 대신에 x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x가 변화하는 것이나 시간이 변화하는 것이 아주 대칭적으로 되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감마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역변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변환식은 뭡니까? A 기준계의 좌표로 B 기준계의 좌표를 구한 것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B 기준계의 좌표로 A 기준계의 좌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 볼 때는 B 기준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B 기준계에서 A 기준계를 보면 A 기준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변환식이 쓰이는데, 역변환은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변화는 x-베타-ct였다고 한다면 요 놈은 x' 플러스 베타-c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반대, 상대방을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용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갖고서 우리 감마라는 숫자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 첫 번째가 첫 번째 변환이 이거고, 역변환이 이거라면 이 첫 번째 변환식에다가 역변환을 대입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식에 이식을 대입하는데 x'은 감마 x-베타-ct인데, 이때 여기에 x자리에 이식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ct자리도 요 이식을 대입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감마가 두 번 있으니까 감마 제곱하고 x'-베타-ct' 이렇게 하겠어요. 두 번째 거에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감마 제곱 베타 하고 ct' 더하기 베타 x'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x'과 ct'으로 정리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을 맨 앞에다 빼고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계수는 감마 제곱 감마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ct' 감마 제곱하고서 베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게 쫙 없어졌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없어졌으니까 뭐만 남았냐면 이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x'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x'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감마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1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감마 인자,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인자는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분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환,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릴레이 변환으로 속도 덧셈 법칙을 구했었는데, 로렌츠 변환으로 속도 덧셈 법칙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로렌츠 변환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갈릴레이 변환할 때처럼 t분의 x는 VCA, T'분의 X'은 VCB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항을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VCA를 앞으로 잡아 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이 되겠어요. 네, 아주 복잡해 보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 변환으로 구한 속도 덧셈 법칙과 많이 차이 납니까? 조금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차이 납니다. 요거만 없으면 갈릴레이 변환으로 구한 속도 덧셈 법칙하고 아주 같죠. 그 다음에 요 항은 어떠냐? 보통의 속도에서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광속에 가까이 가면 이게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속도 덧셈 법칙이 이게 진짜 속도 덧셈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광속 불변을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12는 C라고 하고 VBA는 0.3C라고 하고 여기다 대입해 보겠어요.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C가 나오죠. 그래서 VCB나 VCA 중에 어느 하나가 C면 나머지도 항상 C입니다. 둘 다 C더라도 VCB도 C고 VBA도 C더라도 역시 C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속도 덧셈 법칙이 이런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으로 할 것 같으면 광속 불변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광속 불변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속도 덧셈 법칙을 우리가 근사적인 표현을 써서 그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가 되는 걸로서 우리 광속 불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았습니까? 상대성 원리 문제가 남았죠. 우리 전자기학 법칙이 갈래 변환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다른 형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본 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파동방정식의 갈래 변환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A 기준계에서는 이렇게 생겼다면 B 기준계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로렌츠 변환으로 한번 이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기준계에서는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됐었죠. 여기다가 우리 로렌츠 변환 요걸 이용을 해서 미분을 A 기준계의 좌표로부터 B 기준계의 좌표로 바꿀 것 같으면 이게 체인 룰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한번 그대로 따라해도 좋겠어요. 그러면 X로 편미분한 건 이렇게 되고 T로 편미분한 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두 결과를 원식에 파셜 X분의 파셜 제곱하고 파셜 T분의 파셜 제곱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결과를 얻는데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감마 제곱하고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건 뭡니까? 요거 1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마 제곱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뭐예요? 1이죠. 그리고 여기 파셜 X와 파셜 T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가 요 가운데 있는 이 두 항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상쇄되고 결국은 네, 입실론 제로 뮤 제로는 C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P 기준계에서도 똑같이 X 프라임과 T 프라임에서 똑같이 요게 두 개가 같아진다. 같은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은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오늘 로렌츠 변환을 유도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였는데 사실은 이 로렌츠 변환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부다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이 바로 로렌츠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이 로렌츠 변환에 이르기까지 5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